우리는 모두 영원히 늙지 않는 마법의 샘물을 꿈꿉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와 부호들이 불로장생의 비결을 찾아 헤맸고 현대 과학 역시 노화를 멈추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여기 아주 기묘하고도 섬뜩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입안에 넣는 달콤한 유혹과 짭짤한 풍미, 그리고 매일 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머릿속의 어두운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시계를 무서운 속도로 앞당기는 침묵의 살인자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기계가 서서히 그 효율을 잃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은 시절엔 아무리 거친 음식을 먹어도 밤을 지새우며 고민에 빠져도 우리 몸의 자정작용은 이를 거뜬히 버텨냈습니다. 마치 강력한 엔진을 가진 신차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드는 순간 우리 몸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세포의 재생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독소를 배출하던 기관들은 지쳐가고 한번 쌓인 노폐물은 좀처럼 몸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움에 미학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덧, 설탕에 대한 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찾았던 초콜릿 한 조각, 식후에 즐기던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설탕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주범이 아닙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설탕은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당독소라는 기괴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마치 녹슨못이 기계 사이사이에 박히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어진 주름과 칙칙해진 안색, 그것은 어쩌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섭취한 설탕이 보낸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설탕이 우리의 뇌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은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설탕에 중독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고 뇌세포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달콤함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탕의 뒤를 이어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 필수품이라 여겨졌던 소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젊었을 때의 신축성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때 과도한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무서운 탐욕으로 주변의 수분을 모두 끌어당깁니다. 팽창한 혈액은 딱딱해진 혈관벽을 사정없이 몰아치고 결국 혈압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이 비단 입으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설탕과 소금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나쁜 생각들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뼈아픈 후회,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뇌를 지배하는 순간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잠자고 있던 염증 세포들을 깨워 온몸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지는 과정은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입이 즐거운 달콤함과 짭짤함에 취해 남은 인생을 질병의 그림자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심심하고 담백하더라도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황혼의 자유를 누릴 것인지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정화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치명적인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독소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서로 결탁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더 깊숙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설탕과 소금, 그리고 나쁜 생각, 이 세 가지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개별적인 적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속에서 은밀한 동맹을 맺고 서로의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침묵의 삼각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날, 유독 자극적인 매운맛과 달콤한 디저트가 미친 듯이 당겼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위험한 조난 신호입니다.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관을 장악하면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쾌락을 주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강타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고통을 잊은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가짜 위로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탕으로 인해 요동치는 혈당은 우리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날카로워진 신경은 다시금 자극적인 소금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입에 탐욕을 부르고 그 탐욕이 다시 몸의 병을 키우는 잔혹한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굴레는 더욱 견고해져 마치 늪처럼 우리를 서서히 집어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사슬을 끊어낼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20년차 베테랑 작가로서 제가 수많은 치유의 사례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참기가 아니라 영리한 바꾸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무작정 굶거나 맛없는 음식을 강요하며 스스로를 고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나쁜 생각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혀를 속이는 가공된 단맛 대신 돼지가 길러낸 원물 과일의 은은한 단맛으로 뇌를 달래야 합니다. 혀를 마비시키는 정제염 대신 식초의 산미와 후추의 향긋함, 마늘의 알싸함으로 미각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인공적인 자극에 중독된 뇌를 정화하는 일종의 미각 독립 선언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우리의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냉장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도 썩지 않는 가공식품들, 그 속에 숨겨진 과도한 설탕과 소금이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과감히 비워내듯 내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관계와 습관들도 하나씩 덜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삶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꽉 차 있는 것은 썩기 쉽지만 비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설탕과 소금을 줄여 혈관을 비우고 나쁜 생각을 줄여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 비어 있는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깊은 향기를 내는 와인이 될 수도, 그저 부패해가는 음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달콤한 음료와 머릿속을 맴도는 그 미운 사람을 내려놓으십시오. 비움의 고통은 잠시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될 건강한 육체와 맑은 영혼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독소를 비워낸 그 다음의 세상, 그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병원 신세를 덜 지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생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현대 과학은 이 현상을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 아우토파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고 재생되는 이 놀라운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설탕과 소금을 절제하고 마음의 소음을 잠재웠을 때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섬뜩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이미 늦었어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라는 그 나쁜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세포는 불과 몇 달이면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우리의 뇌 역시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오늘 당장 나쁜 생각을 멈추고 새로운 긍정의 회로를 만들기 시작하면 뇌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비우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재탄생의 프로세스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설탕이 빠져나간 자리에 맑은 에너지가 채워지면 당신은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무력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소금이 줄어든 자리에 혈관의 유연함이 돌아오면 아침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몸의 부기와 묵직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생각이 사라진 그 텅 빈 마음의 공간에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고의 자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엄청난 거금이나 대단한 비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오늘 식탁 위에 소금기를 덜어내고 무심코 집어든 단 것을 내려놓으며 누군가를 원망하려던 마음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로 가름하는 것. 이 작고 사소한 비움의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시간을 고통이 아닌 환희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로초를 찾으려 했던 진시황도, 젊은 피를 수혈받으려 했던 귀족들도 결국 세월의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 무언가를 자꾸 채워서 젊음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독소들을 얼마나 우아하게 비워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가 고통과 투쟁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비움과 성찰이 주도하는 찬란한 후반전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당신의 세포 속에, 그리고 당신의 깊은 의식 속에 스며들어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연 당신은 내일 아침 어떤 모습으로 눈을 뜨고 싶으십니까? 설탕의 끈적함과 소금의 무거움, 그리고 나쁜 생각의 어둠에 갇힌 채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깃털처럼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새날을 맞이할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비우는 자만이 비로소 채울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진리는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당신의 건강한 숙성과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